됐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성동구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양 도성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성동구라고 명명을 보통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치로 보시면은 일단 한강도 위치하고 있지만 여기 이제 중랑천이랑 그리고 이제 청계천 이렇게 이제 좀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수변과 가까운 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동구가 사실 옛날에는 여기 역시도 좀 오래된 구도심의 모습을 좀 잘 갖고 있었었는데 그만큼 이제 서울의 중심부이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하나둘 이제 새롭게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신흥 이제 부촌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리 하나 건너면은 바로 이제 압구정이 위치하고 있고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기 좀 더 지나가면 이제 다 강남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 특히나 이제 옥수동, 금호동 이런 라인들은 이제 강남권 이제 경제적 여건이 좀 좋으신 이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명의로 하나씩 이제 선물해준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 20대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은 이제 한강을 이제 북쪽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 라인들은 이제 남쪽으로 좀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조망권들에 있어서 장점이 있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유명한 단지들이 성동구에 좀 많아요.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이제 프리마제라든지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이런 네로라 하는 랜드마크들도 줄비한 곳이 이제 성동구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은 그 한강을 조망권을 바라보는 이 면이 좀 평평해서 좀 재미없는 조망권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W자 모양으로 조망권을 나오는 이런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또 장점이라면 또 장점이긴 하거든요. 어떤 면에 접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강변 쪽에 이제 접하고 있는 이 서울숲 요 라인들, 성수 정략 구역이라고 하죠. 여기랑,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형성구의 테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수동 쪽이 정말 이제 변화의 축이 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일자리들도 정말로 많이 들어와서, 실제 요즘에 그 지식산업센터로서 이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이제 성동구 쪽은 더욱더 시대 차익도 많이 누리게 되는 이런 지역이긴 하죠. 기업체들이 좀 털을 잡기도 좀 좋은 곳이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통이 일단 워낙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서울 요 중심부 라인들은 대부분 다 어느 곳이든 이제 교통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특히나 여기 성동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종로구, 좀 더 내려가면 이제 강남구, 그리고 용산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주요 일자리 구역들과는 굉장히 인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확실히 특히나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마포도 마찬가지지만 성동구 역시도 그렇게 장점을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성동구 주요 지역은 제가 이제 임의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게 생활권을 좀 4개로 나눠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청계천 라인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서쪽 라인들을 이제 임장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방송도 여기 구역들 위주로만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여기 동쪽에 있는 이제 용답, 송정, 성수동은 이제 5월에 한번 임장 다녀오고, 그때 다시 한번 방송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4가지 구역으로 나눈 거는 첫 번째 이제 교통, 행정, 주거 중심의 구역이 행당과 응봉, 그리고 이제 왕십리 관련된 테마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노후된 달동네를 개발해서 신흥 부촌으로 이제 변경된 것이 이제 금호동과 옥수동 한 테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시면은 이제 동대문 종로랑도 조금 중구도 있죠. 가까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동대문 역시도 조금 이제 비선호 시설들이 좀 있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용답동, 송정동 요 라인들 일대에서 이제 자동차 중고 부품 유통하는 이런 단지들, 그리고 이제 마장동과 한양동 일대의 축산물 시장이라든지 사근동 미정비 구역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좀 오랫동안 예전의 모습을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하는 이런 테마를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서울숲과 한강변 정략 정비, 그리고 업무 프리미엄 주거 지역으로 성수동 1가와 성수동 2가 여기 이제 테마로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성수동 역시도 성동구 역시도 2040 이제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이제 천변에 대한 이런 개발 계획도 되게 좀 큰 챕터로 하나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청계천 라인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중랑천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테마로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그 좀 약간 내용이 길더라도 조금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주길 바라고, 여기서 이제 도움 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제 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금호랑 옥수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시작했던 임장 지역은 옥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요렇게 돌았거든요. 요렇게 돌았는데 지금 확실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봉산이 있고 또 이제 달맞이 근린공원이 있고 요렇게가 지금 다 지대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라인은 좀 평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고바위 지역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 옥수동이랑 금호동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신흥 부촌이야 얘기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달동네라고 표현을 하는 곳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이제 94년도에 이제 촬영지로 유명했던 이 옥수동 일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구역이 옛날에는 이제 달동네여서 하나 둘 이제 정비 사업들 통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갖춰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지역들은 다 이제 재개발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비어있는 부지들은 하나 둘 다시 또 이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지리적인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산 이수의 장점을 좀 띠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도로교통과 철도교통도 좀 장점이 있는데 일단 그 금호 옥수 라인들은 이제 크게 지하철역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3호선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위에 보면 이제 5호선 신금호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들로 보시면은 이제 다 종로 쪽이라든지 좀 더 내려오면은 이제 강남 쪽이라든지 다 이동이 좀 가능하고 요 아래 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경의중앙선이랑 3호선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는 이제 지하철 그리고 여기 강변북로를 비롯한 여기 동호대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렇게 가시면은 그 지난번에 이제 임장 때 다녀왔던 그 한남대교 이렇게도 연결이 되니까 강남권이랑 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구역에 위치한 곳이 바로 금호동, 옥수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위치적인 부분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들에 대해서 하나둘 좀 보시면은 일단 한남 하이츠에 대해서 대부분 여기 대표 단지로 좀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분홍색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그 성동구 거기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 넘어서는 이제 용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남도열이 위치하고 있고 바로 이름 또한 한남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재건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82년, 40년 차가 이제 넘은 곳인데 지금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진행하고 있어서 브랜드는 이제 자이, 한남자이 더 리버에서 지금 여기가 한강변 라인으로서 이제 프리미엄 단지로 이제 바뀌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단지는 이제 옥수, 금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보다는 이제 리모델링을 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남 하이츠보다도 지대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증축을 해가지고 세대수가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하나 둘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영역들은 사실 대부분들은 이제 재개발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이제 정비 사업들이 이미 한 번 더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이 재개발 구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이런 연식 정도 아직 뭐 30년 넘어가는 단지들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더 위에 크게 이제 두 개의 대장 구역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레미안 옥수 리머젠과 그리고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큰 테마로 보시면 되는데 이 아래쪽 라인들은 일부 이제 한강 조망들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대가 좀 높기도 하고 시세들은 사실 이제 한강 조망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에 따라 한 몇 억 정도는 이제 차이가 좀 나는데 일단 좀 잘 나갈 때 실거래로 보면은 얘들도 다 한 20억 선 정도 21억 정도 그렇게 실거래가 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여기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잘 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연식으로 보면은 이제 레미안 옥수 리버젠 얘가 이제 2012년 11년 차가 됐고 또 이제 파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년 차 그 정도 좀 됐다 보니까 연식으로는 이게 조금 더 새 집이죠. 근데 여기 레미안 옥수 리버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임대 아파트를 따로 이제 여기 세개동을 따로 분리를 해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임대동과 분양동을 좀 나눠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 이제 연식이 한 20년 차 조금 넘은 이제 옥수 삼성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평지예요. 오히려 여기 주변이 다 산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평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넘어가면은 이 오른쪽 라인들도 여기는 되게 좀 지대가 좀 높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 설명드리기 앞에 여기 아래 보면은 이제 프루지오 1차, 서울숲 프루지오 2차,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기 지역들은 이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한강 조망권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일단 잘 나갈 땐 당연히 20억이 넘어가던 그런 곳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루숲 같은 경우, 서울숲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다 재개발을 좀 진행했던 단지거든요. 여기 이제 10년 차 조금 넘은 이제 서울숲 프루지오 2차 같은 경우가, 여기가 지금 진행된 게 이제 금호 14구역으로 이제 추진했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던 게 14-1구역으로 이제 별도로 이제 쪼개져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단지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뭔가 좀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14-1구역으로 나와서 입주한 지는 이게 얼마 안 돼. 여기 지역에서는 가장 신축이 좀 세대수는 작지만 이 서울숲 르시일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다음은 이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하나둘 보도록 하면은, 지금 여기 좀 제가 적은 거 말고도 좀 크게 좀 다른 구역들이 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조사한 내용들 기반으로만 말씀드리면은, 가장 속도가 빠른 거는 이제 금호 19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지대가 조금 되게 좀 높다 보니까, 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 일대에서는 이제 한강뷰가 좀 잘 나오는 거를 장점으로 많이 꼽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신금호역이 나오고, 지금 이 지도로만 보면은 이제 금호역이랑만 가깝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진 않아요.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5호선 신금호역이랑 연결되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정도 이제 진행된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여기 아래는 이제 금호 23구역, 여기는 이제 공공재개발로 이제 추진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인장을 가다 보면은 약간 공공재개발 반대 이런 플래카드들 진행되는 곳을 보실 수가 있고, 그 21구역 같은 경우 여기도 약간 그 고바위 지역들이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약간 그 골목골목길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그런 길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구릉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대부분 이제 한 십몇 년 차 정도 된 이런 단지들이, 그 보통 이런 고바위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면은 약간 옹벽을 많이 좀 세워가지고 그렇게 아파트 단지를 많이 정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좀 모양새가 좀 이쁘진 않죠. 약간 웅장하다는 느낌이 줄기는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경관을 좀 약간 안 좋게 좀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는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정비 계획안을 약간 자연 친화적인 이런 테마로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금남시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한 60년 좀 더 됐나? 그 정도 돼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여기 주변 생활권 자체가, 이제 시장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이미 주거지로서 형성된 게 이미 60년이 좀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역사를 좀 지니고 있는 이런 곳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단지들도 하나둘 테마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금호 옥수라고 하면은 사실 좀 단점 중 하나는 이제 학원가가 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여기 동호대교 타고 강남까지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보다도 이제 성동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들어주시다가 혹시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상 이제 설명을 못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 부연적인 설명은 이제 댓글로서 좀 더 달아주시면은 다른 분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호 옥수를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행당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교통과 행정, 주거 중심 지역이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행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전에 옥수 그리고 이제 금호들보다는 이제 좀 더 올라가야지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주변으로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좀 평지예요. 이미 올라가 있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참 이제 고바위로 올라와서 여기 지역들도 물론 이제 행당 대림 쪽은 조금 더 이제 지대가 좀 높은데, 이렇게 라인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은 여기 역시도 이렇게 약간 산 같은 거 타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이제 행당 같은 곳은 이제 하나의 이제 주거지 테마로서 보시면 되는데, 크게 이제 대단지가 행당 대림과 행당 한진타운이 이미 재개발을 통해서 여기 대단지를 좀 구성하고 있어요. 두 개 합치면은 한 5,5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미 연차가 한 20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얘네 두 개의 단지가 이제 리모델링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그 건설사들마다 그런 이제 리모델링 그런 추진을 뭐 환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테마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위치로 보시면은 이제 5호선 라인들과 그리고 이제 2호선 라인. 그래서 여기 좀 더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신당동 이쪽 라인이랑 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랑 같이 연결되는 이제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노선들 사이에 딱 중심에 껴있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옥수라든지 금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가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약간 성동구 쪽에서는 학원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여기 주변으로 인해서 단지 내 상가들이 되게 좀 크게 있거든요. 이 구세역에 일단 학원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대를 좀 더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상황심리 여기 아래에 있고 여기가 지금 여기 주변에서는 이 왕십리 자리가 연식이 한 6년 차 정도 돼서 나름 여기 지역에서는 좀 약간 시세를 좀 리딩하는 이런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성동구만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시했는데 사실 여기 주변에는 이제 그 신당동이거든요. 중구. 이런 여기 라인들도 다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들이 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신당동과 행당동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사실 같은 생활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애들도 대부분 다 이제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이런 실거래를 한번 찍었던 이런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2호선 라인으로 이제 상황심리역과 그리고 여기 교통의 동북권 교통의 가장 중심축이죠. 왕십리역 요 사이로 이미 주변에 이제 상권들이 좀 제법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왕십리역에 대한 이런 호재 테마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여기 동쪽 부분 설명할 때 그때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 행당 7구역과 그리고 6구역 여기는 지금 이미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새 아파트로 좀 올라와서 여기 동쪽 구역의 가장 대장 단지로서 이제 시세를 좀 리딩하고 있다. 한강뷰도 되게 잘 나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대로를 띄고 응봉사거리를 타고 오른쪽과 왼쪽과 생활권이 조금 다르긴 해요. 사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십리랑 좀 가깝다 보니까 왕십리 생활권으로 보는데 요 아래쪽 라인들은 이제 행당역 생활권으로 좀 보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왕십리역에서 걸어가면은 한 그래도 한 15분에 위에 있는 단지들은 한 15분에서 아래 있는 단지들은 한 20분 정도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도보로도 이제 왕십리역을 타고 이제 승하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라인들도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기 지역에서는 성동구에서는 이제 선호도가 그래도 주거단지로서는 좀 높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위쪽에서 설명을 드리다가 잠깐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기 이제 한신 무학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30년 조금 넘은 이런 단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재건축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깊게 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단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올라보면 이게 상황심리역 아래쪽에 옆 바로 아래쪽이죠. 남쪽에 보면은 한식 무학 아파트로 지나가는 엘리베이터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위로 층 올라와 가지고 그만큼 여기 상황시 임리역과 여기 쪽 라인들이 지대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타고 좀 올라오면은 여기 무학 아파트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이제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엘리베이터 덕분에 조금은 이제 근거리 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무학초등학교도 그렇고 무학 아파트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이제 무학요고라든지 무학중, 이제 무학이라고 하는 이런 지명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성동구 넣은 이제 무학대사가 예전에 이제 조선 도성을 정할 때 처음에 먼저 본 데가 이제 성동구 이 왕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만큼 이제 터가 되게 좋았던 곳인데 여기서부터 한 10리만 더 서쪽으로 가면은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 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지금 이제 도성을 잡은 곳이긴 하고 그만큼 약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라인들은 제가 아래쪽은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결국 이제 큰 매봉산 일대로 해서 여기도 이제 다 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벽산 또한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이제 도시계획 심의 통과됐다는 이런 플래카드가 좀 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응봉사거리 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되게 좀 의미 깊은 이런 사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도로들이 여기를 다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버스 노선들이 지금 되게 많이 지나가거든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이제 동호대교, 일로 좀 내려가면은 이제 한남대교라든지 그렇게 여기 성수대교, 동호대교,
한남대교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 노선도 있지만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거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행당동은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응봉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응봉동은 사실 이제 보시면은 산, 큰 매봉, 작은 매봉, 산 주변에 이제 안쪽으로 이제 둘러싸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 이제 그 등산하는 이런 코스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응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다 찾아보니까 원래 산 이름이긴 한데 이 매응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 산에 매들이 많았다고 해서 응봉동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지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지대가 좀 낮은 편이에요. 물론 여기 응봉역 요 라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구역이긴 하지만 이미 그 성동구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고바위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한강변에 이제 붙어서 조금 지대가 낮은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거 제 첫 번째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광해중 학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이제 그 단지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 벽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이제 행당동이고 사실 요렇게가 이제 응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응봉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연식들이 대부분 다 이제 20 몇 년 차에서 이제 30 몇 년 차 되다 보니까 일부 정비 사업들을 대부분 다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응봉 대림 아파트가 그리고 이제 응봉 1구역 요렇게가 이제 재건축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먼저 진행했던 데들은 이제 응봉 1구역인데 여기는 이제 제법 좀 시간이 좀 됐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이 넘도록 좀 진행하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조합 설립 변경 인가만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물론 여기가 이제 진행이 될 수는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여기 아래에 이 정비 사업들의 좀 단점 중 하나는 여기 좀 응봉산이 좀 있어가지고 아래 지역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산 밑에 있는 지역들이 약간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고도 제한이 좀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그 경관 같은 거를 좀 약간 그 저해하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용산에 갔을 때도 남산 공원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리 아래쪽에 있는 지역들은 다 이제 고도 제한이 좀 많이 좀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약간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는 뭔가 이런 거를 좀 서울시장에서는 좀 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도 좀 해제가 좀 되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리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좀 미리 알아보고 갔을 때는 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였는데 약간 그 미리 손품을 좀 팔아봤을 때는 재건축 얘기랑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동이 좀 왔었었는데 지난번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가 원래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그 조합은 이제 어 해산하고 지금 이제 재건축으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는 정말로 좋아요. 가장 좀 중심에 있고 아까 전에 제가 두 번째 테마 학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여기 광해중이라든지 응봉초를 성동구에서도 가장 이제 선호하는 이런 중학교다 보니까 여기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옛날에는 이제 중학교만 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의 길게 테마를 좀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밀 1차 아파트 같은 경우 이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좀 선호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그 시세에 대해서 들어봤을 때 조금 더 이제 큰 평형들 40평대는 한 뭐 14억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금매들은 이미 한 13억대로 좀 다 소진이 된 것 같고 우평 기준으로는 한 10억대 조금 넘는 이런 가격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1차 아파트는 그렇게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 외에 이제 리모델링을 패스를 타고 이제 진행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응봉 신동아라든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벽산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들인 건데 사실 응봉 신동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설사까지 원래 좀 정해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알고 있었었는데 이제 쌍용건설이 사실 그 리모델링 진짜 많이 하는 이런 건설사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3월인가 2월인가 그때 보면은 이 사업을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이제 건설사를 좀 재선정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모아타운이 이제 지정된 곳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깊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산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또 걸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도 제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서 사업성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처음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입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일단 위치로 보면은 아까 전에 그런 장점들과 또 이제 산 아래 또 이제 중랑천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배산 임수의 그런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공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미 여기 중랑천 공원이랑 여기서 이제 그 굴다리 같은 걸로 이제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서울숲이거든요. 서울숲. 서울숲이랑 이제 근거리 내에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이제 한강변 공원이랑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를 가도 다 사면이 다 공원이에요. 그런 장점으로서 충분히 이런 재개발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의 문제인 거고, 일단 생활권 자체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기 이런 좋은 시설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산표 레미콘 부지는 이제 다음 5월 때 한번 더 분석을 할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응봉동에서는 사실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레미콘 부지가 이미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 뭐 시멘트 공장도 마찬가지고 뭐 사료 공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경관을 좀 저해하는 이런 모습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대가 사실 주변에 있는 모습을 되게 안 좋게 만드는, 미관을 흐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번에 45년 만에 철거를 좀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모양새도 좀 좋아지긴 했지만 여기가 이제 정말 핵심 구역에 있는 토지인데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업무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 복합된 이런 시설로서 뭔가 개발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동구에 이제 그 네 가지 큰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미콘 부지를 이제 업무 복합 시설로 이제 개발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일단 여기는 일단 장점들이 엄청나 많이 있는 부분이라 그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응봉 사거리 기반으로 이제 교통이 워낙 좀 좋고, 제가 이제 설명은 아까 전에 좀 대략 드리긴 했지만 오른쪽에 이제 강변타운이라든지 리버그린 동화라든지 여기는 이제 한 20년 차 조금 넘은 단지다 보니까 얘네들 역시도 좀 지나면은 리모델링 테마로 이제 진행이 좀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왕십리 쪽 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오늘 방송은 제가 좀 약간 천천히 하나둘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30분 넘어가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십리 뉴타운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왕십리역과 그리고 여기 왕십리 뉴타운 그리고 여기 마장동 일대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위치로 보면은 좀 더 위에가 동대문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일로 가면은 이제 서울 중구.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대들은 이제 청계천이 위치하고 있고, 그 봉제 공장이라든지 사실 약간 비선호 동대문 쪽에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이 사실 여기도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실 때 이미 정비 사업을 끝낸 1기 뉴타운의 왕십리 뉴타운 테마 하나랑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이제 마장동과 거기 주변에 있는 약간 노후된 이 시설들이 어떻게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왕십리 뉴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은 이제 마장동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요 왕십리 부분은 일단은 좀 제외하고, 어찌됐건 여기에 중심에 있는 호재들을 다 받는 곳이 왕십리 뉴타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된 주택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예전에 이제 1기 시범 뉴타운 사업을 이제 3개가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 중에 하나가 왕십리, 두 번째가 은평구, 은평,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름.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시범 뉴타운인데 그 중에서는 여기가 이제 도심 테마로 해가지고 가장 이제 핵심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세대는 좀 작은 편이에요. 다른 뉴타운들에 비해서. 뉴타운이라 보기에는 사실 그 정도 규모는 아니긴 하죠. 전체 요거 세 개 단지를 합치면은 텐질 1단지가 이제 2014년, 15년 단지가 이거 표시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15년에 14년 들어왔고 2단지가 15년, 그리고 이제 센트라스가 이제 16년인가 그렇게 돼서 아마 여기가 전체 550세대, 5,500세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중심에 이제 상업시설들이 있고, 여기 라인들은 일단은 대부분 다 왕십리부터 신당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들이 다 상업시설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교통적인 부분들에 대한 장점도 굉장히 큽니다. 물론 여기 사신 사람들은 이제 왕십리 때문에 여기 사신 건 아니에요. 바로 아래 이제 상왕십리역이라든지 좀 더 옆에 보면은 신당역이라든지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신솔동이라든지 이쪽 라인들을 조금 더 근거리는 있기 때문에 좀 이용은 하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센트러스가 영식도 있긴 하지만 지하철역이랑 또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좀 시세가 좀 더 크거든요. 근데 그때 시세로 보면은 한 전체 한 19억까지 좀 시세가 나왔는데, 사실 웬만한 이 한강변 라인들은 한강이 좀 조망이 나와서 특별한 세대들만 20억씩 이렇게 치고 나갔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약간 입지적인 이런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중구 쪽에 이제 중앙시장이 위치하고 있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중구에 대한 이런 시장 인프라랑 바로 이제 북쪽에 청계천 위쪽에 이제 동대문 인프라랑 좀 같이 그냥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들을 좀 많이 좀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변을 돌면은 이 라인들도 다 공제 공장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여기가 이제 중앙시장이 예전만큼 이제 활성화된 부분들은 좀 사라지고 있긴 한데, 이 신당동 이 상권들이 약간 핫플레이스로 좀 변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이효리도 매입을 했던 뭐 이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은 아까 전에 오래된 이런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설이 점점 변경되는 이제 핫플로 변경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1, 2, 3단지가 1단지, 2단지 센트라스가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는 이제 텐질 1단지가 건폐율이 좀 되게 좋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옹기종기 모여있는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좀 약간 비어있는 이런 토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쾌적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1단지를 좀 선호하고, 아까 전 말씀드렸던 이제 역과 여기 특히 주상복합동이 또 따로 있는데, 이런 편의성을 장점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센트라스에 좀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근데 한편으로 좀 단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학교가 없어요. 중학교가. 근데 원래는 이제 개발 계획에 있어서 하나둘 이제 학교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미 초등학교는 되게 과밀이고 학생들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시에서 성동구에서 여기 이제 중학교를 이제 만들기로 하기로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요 길로 넘어가면은 청계박산 아파트가 이제 리모델링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단계고, 그리고 이제 여기 모아타운 마장동 457 일대, 여기 일대가 지금 이제 그런 정비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가 이 도로 넘어가면은 마장동 축산시장이 좀 크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변도 이미 그런 관련된 상업시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간중간에 다 이런 소고 관련된 도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말하기도 좀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요 일대는 이미 다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또 많아가지고 오래된 걸 떠나가지고,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반 주거 환경을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런데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임대인이라든지 또 임차인 같은 사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약간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 일대들은 약간 정비 사업을 좀 진행되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왕십리가 지금 이제 현재 4개 노선이 진행되고, GTX C 노선과 그리고 이제 동북선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거기가 이제 연결되는 이 역세권이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역사가. 여기랑 또 이제 근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왕십리는 그 다음 챕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장동과 이제 한양대 일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왕십리를 이제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수인분당선이라 영해중앙선은 여기는 이제 지상철이에요. 여기 구간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서쪽과 동쪽과 이 생활권이 완전히 좀 분리되는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 철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왕십리 역세권 테마로 보긴 하지만, 여기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좀 정비사업 테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마장동 일대가 사실 정말 이제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이 좀 필요하고 노후되고 조금 이제 선호하지 않는 이런 지역 중 하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오명을 좀 누리고 있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비 사업들이 좀 진행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테마로 좀 보시면 되는데,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왕십리 부분을 설명을 좀 안 드려가지고 일단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까 전에 그 4개 역이 지나가고 노선이 지나가고 이제 2개 역이 이제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6개 일단은 노선이 이제 되는 이런 구역이다 보니까, 동북권역에서는 사실 이 왕십리가 광역 환승 센터의 역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청량리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두 가지의 이 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여기 바로 옆에 이제 성동구청이 있거든요.
가장 알짜라게 이 땅 위에 지금 이제 구청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전을 하고 여기를 이제 업무, 행정, 복합 기능을 하는 그런 구역으로 이제 개발할 계획이 이미 2040 도시개발 계획 안에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 성동구청과 이제 경찰서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여기 아래 서울 아트홀이 있거든요. 여기로 이제 옮겨서 여기 서울 아트홀을 이제 행정 업무 행정 시설로 이제 변경을 하고 여기는 이제 업무 관련된 이런 시설들로 같이 이제 해서 기존에 있던 이런 상업 시설들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업무 시설들을 넣어가지고 더욱더 이제 강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상업 시설도 되게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들어온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1인 소형 주거 시설들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욱더 이제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축산물 시장 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일대로 해가지고 이미 여기에 축산물 시장이 있지만 요렇게는 이제 그 곱창거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여기에 축산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그 부속물이라고 하죠. 그런 부속물도 이제 판매가 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래쪽에 이제 서울숲 3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치가 너무 좋아요. 물론 이제 뭐 학교를 다니기라든지 뭐 주민들의 이제 그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이런 아파트는 아니긴 하지만 이미 왕십리역 같은 경우들은 교통에 있어서 내가 이제 일자리를 갈 때 환승을 안 하는 게 정말로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이런 노선을 그냥 골라서 살 수가 있으니까 서울 스파타트 같은 경우는 그런 출퇴근이 가능하신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제 좋아하는 이런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행당 7구역과 서울숲 리버뷰 자이 여기는 이제 6구역. 아까 전에 그 먼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자, 그럼 이제 동쪽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한양대가 있고 위에 이제 마장동 그리고 이제 사근동 이런 테마로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마장동 여기 주변들은 이미 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악취도 나고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마당 세림 아파트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다 이제 정비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어요. 얘네들이 다 진행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여기가 기존에 있는 그런 안 좋은 이런 곳에서 좀 변화가 되긴 하겠죠. 제가 이렇게 여기를 가보니까 여기 축산물 시장에서 이렇게 어딘가까지는 이제 냄새가 좀 나는데 요 아래쪽 라인들은 사실 그런 악취랑은 좀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 위치로 봤을 때 그렇게 좀 정비 사업이 되면은 확실히 그런 이미지는 많이 좀 변신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단지를 보면은 이제 세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금 이제 재건축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이제 추진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신속통합 1차랑 그리고 2차가 이렇게 지금 하나둘 진행됐는데 마장동 382번지 일대랑 사건동 293 일대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서울에도 아직 이런 곳들이 남아있나 싶을 정도의 정말 노후됐던 이런 곳도 있어요. 약간 판자촌 같은 이런 느낌 나는 이런 구역인데 약간 소방차도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런 도로들이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싹 다 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2차가 진행돼서 이렇게 라인들이 하나 둘 되면은 확실히 좀 변화가 될 거다. 그리고 여기 모아타운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한양대가 지금 점점 이제 그 기능들을 이제 확장을 시켜서 요길 때 이제 기숙사들도 다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한양대 사범대 부속 고등학교는 이제 한대부고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자사고 여기서는 나름대로 이제 학번지 선호도가 좀 높은 이런 곳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바로 옆에 이제 대학교 먹자 골목에 이제 크게 조정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점점 이제 하플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동인구 정말 많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상철이 지나간다는 게 사실 이제 좋은 모습은 또 아닌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분위기를 좀 낼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더해져 가지고 여기가 약간 이런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요거 말씀 안 드렸다. 죄송합니다. 요까지만 하고 정리할게요. 한전 물류 부지 센터 부지가 사실 이게 정말로 이제 큰 테마 중 하나인데 요거를 이제 놓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여기가 지금 요렇게는 지금 거의 뭐 그 폐기물들 막 모여 있고 이쪽 라인들은 이제 지사가 좀 있는데 얘도 이제 김포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거든. 땅에 대한 위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근데 김포에서 지금 이제 올해 초까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개발을 해서 여기를 그때부터 추진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김포에서 이 한전 이 물류센터 부지가 공사가 다 끝난다고 하면은 여기도 이제 상업, 업무, 이런 주거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크게 올라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장역이 사실은 그냥 뭐 역세권 주변을 보면은 막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이렇게가 다 추진되면은 여기도 이제 왕십리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큰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